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산뜻하고 스마트한 갈등 관리를 진행할 성기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경인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나의 성격 유형에 따른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유형을 이해하고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전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심리 유형 분석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다니고 계시는 이 경인여대에서 대인관계 능력과 진로 취업 설계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인컬리지라는 기업을 통해서 이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주로 성격 유형, 심리 유형을 주제로 교육과 또 상담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내용입니다. 오늘 갈등에 대해서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갈등이란 대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의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 갈등에는 그 유형들이 있습니다. 갈등에는 유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갈등을 겪는 그 유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또 갈등을 해결하는 전략,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발생하는 갈등,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돌아보고 마지막에는 이런 갈등을 관리하고 좀 더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과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이야기를 해보면서 오늘 시간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한 갈등의 상황이 우리가 지금 확인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갈등 상황에서 이 갈등이 발생한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딱 봤을 때 이런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야 할 내용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갈등이 하루 이틀 사이에 생겨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둘 사이에 어떤 잘 맞지 않는 갈등들이 쌓여오다가 어느 순간 하나의 계기를 만나서 갈등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요한 그 갈등이 쌓여오게끔 된 그 중요한 계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성격이라는 측면이 또 굉장히 강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팀장은 내가 일을 할 때 뭔가 팀원들에게 먼저 나누기보다도 내가 충분하게 생각하고 고려한 다음에 팀원들에게 뭐 지시를 하거나 나누거나 좀 이런 어떤 스타일일 수 있는데, 또 어떤 팀원들은 내가 어떤 프로젝트나 업무 지시를 받으면 그것을 가장 먼저 팀원들한테 알리고 서로 공유하고, 이런 어떤 순서나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그 중요한 요인 중에 한 가지가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성격이 다름으로써 서로 간의 갈등이 쌓여왔던 그 여러 어떤 시간을 지나서 어떤 한 계기를 만나서 이렇게 갈등이 발생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갈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네, 이따 좀 다뤄보긴 할 건데, 두 명 다 경쟁이라는 어떤 갈등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장면에서 또는 우리가 이런 일상생활에서 겪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부분이 오늘의 큰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등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정의를 한번 저희가 정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두 개 이상의 상반되는 경향이 동시에 존재하며 어떤 땡땡을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갈등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땡땡이란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행동입니다. 두 개 이상의 상반되는 경향이 서로 존재해서 어떤 행동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부딪혀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상황을 우리가 지금 갈등이라고 말하는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면 이 갈등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있습니다. 내적 갈등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그냥 집에 혼자 있더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도 갈등을 충분히 겪을 수 있어요. 네. 내적 갈등에는 이런 본능과 자아과 초자라는 어떤 세 가지의 원리가 서로 이제 균형을 이루면서 갈등을 좀 중재하고 하는데, 이 세 가지의 균형이 깨졌을 때 우리가 이제 내적 갈등을 겪게 되죠. 뭐 쉽게 말해서 내가 다이어트 중인데
짜장면이 너무나 먹고 싶어요. 근데 이걸 내가 꼭 참고 내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내가 뭔가를 먹고 싶은 거예요. 이런 어떤 상황도 우리가 흔히 내적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아와 본능과의 어떤 갈등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예시가 좀 내적 갈등이라고 한다면, 외적 갈등,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났을 때 겪게 되는,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했을 때 겪게 되는 갈등을 우리가 외적 갈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외적 갈등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목표 갈등과 정서 갈등과 행동 갈등이 있습니다. 목표 갈등은 서로가 바라보는 어떤 목표나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달랐을 때 생기는 갈등이고요. 정서 갈등은 일종의 감정 또는 내가 누군가한테 어떤 기대를 걸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기대만큼 충분하게 정서적으로 충족해주지 못했을 때 겪는 갈등. 또 행동 갈등도 어떤 의사결정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어떤 하나의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자꾸 미뤄질 때 겪는 갈등을 또 행동 갈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 관계에서 겪는 갈등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갈등, 이 갈등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면요. 요 두 번째 부분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욕구나 기회 혹은 목표가 충돌하여 일어나는 심리적 현상을 우리가 갈등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갈등을 다루는 갈등 관리의 목표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토마스라는 학자가 성공과 실패, 그러니까 갈등을 다루는 데 있어서 성공과 실패는 중요하지 않다. 성공과 실패는 게임의 목표이지 갈등의 어떤 목표는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갈등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학습과 성장 그리고 협력이 갈등 해결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즉 갈등이 있어서 성공과 실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학습과 성장 그리고 협력이라는 게 우리가 갈등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토마스라는 학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협력이란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협력하면 되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토마스라는 학자는 이런 갈등 관리 모형을 제시를 했습니다. 세로축과 가로축이 있을 때 이 세로축이 의미하는 것은 자기 주장성이라는 척도, 가로축이 의미하는 것은 타인 수용성이라는 척도를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의 Y축과 X축에 따라서 이 5가지의 어떤 갈등 관리 모형이 있습니다. 네, 경쟁, 그리고 협력, 타협, 회피, 수용 5가지의 어떤 갈등 관리 모형이 있는데 이 5가지의 갈등 관리 모형은 어떤 게 꼭 굉장히 좋고 어떤 게 꼭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상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은 물론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경쟁이라는 거는 딱 보면 이 자기 주장성 척도에는 되게 높이 있지만 타인 수용성은 굉장히 낮죠. 그리고 이 경쟁의 반대의 수용은 타인 수용성에 대한 척도는 높지만 반대로 자기 수용성 척도는 굉장히 낮아요. 이 말은 경쟁이라는 갈등 관리 방법을 주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생각을 주로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고요. 수용에 대한 척도를 이 수용이라는 갈등 관리 방법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기 의견이나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도 주로 타인의 의견을 듣거나 받아들이거나 이런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타협은 딱 중간 지점이고요. 자기 주장성과 타인 수용성의 중간이고, 이 회피는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내가 내 생각이나 의견을 주장하지도 않고, 그리고 타인의 의견을 잘 듣거나 수용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협력이라는 어떤 방법이 있는데요. 방금 설명드렸던 것 같이 경쟁은 타인의 관심보다 자신의 어떤 관심과 자신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압도하여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갈등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이라는 갈등 방법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승자와 패자가 나뉘어지겠죠. 수용은 어떨까요? 수용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관심사보다도 상대방의 관심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상대방의 주장에 따름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유형이에요. 이런 경우는 늘 항상 내가 타인의 어떤 의견이나 말을 듣고 타인의 어떤 주장에
내가 잘 맞춰가는 그런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타협은 반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수의 이익을 우선하기 위해서 양측이 상호 교환과 희생을 통해 부분적 만족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와 B가 있는데 A도 적절하게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만족하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B도 적절하게 원하는 걸 만족하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러니까 양쪽에 어떤 얻는 것도 있고 포기하는 것도 있고, 그 적절한 조화가 타협이고요. 협력은 윈윈 전략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고요. 이 타협에 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 잘 고민해 보세요. 남녀가 다투었습니다. 남녀가 갈등이 딱 발생했어요. 근데 이 남녀가 정말 이상적으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아픈 상처를 다 보다듬고, 그리고 서로가 평소에 서운했던 점도 다 얘기하고, 앞으로는 우리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잘 화해하자 라고 화해까지 하는 그 단계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빠른 시간에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방법이지만, 말 그대로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향해야 될 어떤 갈등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타협은 그거죠. 남녀 간에 내가 다투게 되었는데 다 화해하는 건 아니지만 너와 나와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서로 좀 건들지 말고 좀 서로 부딪히지 말자, 이런 식으로 뭔가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어떤 이상적인 해결이 아니라 적절하게 그냥 한 발씩 물러나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타협이라고 말할 수 있죠. 회피는 어떤 건가요? 남녀 간의 어떤 문제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냥 피해버리는 거예요. 네, 나와 너가 이제 다투게 되었는데, 야, 난 너랑 안 맞는 것 같아, 우리 헤어지자, 이런 것도 우리가 회피일 수 있고요. 아니면 일주일 동안 전화 연락을 안 받거나,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회피의 갈등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이 내용은 자세한 설명인데요. 여러분들께 드리는 그 참고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런 5가지 갈등 관리 모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이 5가지 갈등 관리 모형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학교에서 과대와 또 이제 그 부대표가 또 하는 그 일들이 또 되게 막중하잖아요. 이런 예시로 한번 갈등에 대한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대가 부대표한테 이제 업무를 요청하자, 지금 업무 스케줄이 꽉 차 있어서 당장 도와줄 수가 없어요 라는 답변을 부대표한테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업무 조율을 위해서 다시 만나서 협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실제 겪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상황에서 경쟁, 네, 그리고 수용, 타협, 회피, 협력, 이런 5가지의 갈등 유형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먼저 회피 모드. 협의를 위해 미팅을 조율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학교, 우리가 같은 학교 오른쪽 복도 끝에서 과대가 오는 것을 부대표가 본 거예요. 근데 오른쪽 복도를 피해서 왼쪽 복도로 돌아서 목적지로 가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즉 피하는 거죠. 서로 간에 얼굴 부딪히는 걸 피하고 오는 걸 보고 휙 피해버리는 거예요. 협의를 위한 미팅은 이메일이든 다른 방법으로든 잡히겠지만, 현재 이제 부대표는 결국 과대와 만나는 것들을 피해서 다른 장소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계속적으로 뭔가 협의를 해야 되지만 그것을 자꾸 이렇게 피하는 갈등 관리 방법을 우리는 회피라고 말합니다. 경쟁은 어떨까요? 회의 일정도 정해지기 전에 다짜고짜 부대표에게 찾아간 과대예요. 미리 조율도 안 하고 가서 못 도와주는 이유를 직접 만나서 따져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라고 말하면서, 왜 대체 도와주지 못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대체 왜 날 피하는 거예요? 막 뭔가 경쟁의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네, 그리고 같은 학교에서 서로 도와야 하고 교수님의 지시가 있는 업무인데 도대체 왜 협조를 안 하느냐, 이렇게 자꾸 뭔가 이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자신을 도와줘야 되는 이유를 열거하면서 당장 이 스케줄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스케줄을 보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경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수용은 어떨까요? 만약에 부대표가 이 부분을 수용한다라고 하면, 회의 일정이 잡히기 전에 팀 내 회의를 먼저 여는 부대표, 해서 부대표 회의에서 과대로부터 교수님 컨펌을 받은 업무 협조 요청을 대한 사실을 알리고 부대표 구성원들에게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부대표가 이 갈등에 대한 이 상황을 수용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하나의 수용 모드의 방법이죠. 그리고 타협 모드, 네, 타협. 우리가 이상적으로 가장 지향해야 될 부분은 협력인데요. 협력이 잘 안 될 때는 이런 타협의 모드도 나쁘진 않습니다. 과대와 부대표가 회의가 열린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잘 이야기를 해보기로 한 거죠. 과대는 부대표와 회의를 진행하면서 부대표에게 요구했던 업무 스케줄을 더 늦춰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부대표가 하고 있던 어떤 업무의 기일을 좀 더 늦춰줄 테니까 우리 걸 도와달라 너희가. 그래서 이렇게 서로 어떻게 보면 협의를 본 거죠. 네, 서로 간에 좀 놓을 건 놓고 얻을 건 얻고 이렇게 협의를 보는 게 타협 모드. 협력 모드는 굉장히 이상적인 케이스죠. 과대와 부대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서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당신이 싫어서 못 도와주는 게 아니다. 나의 현재 상황이 이러해서 못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도 하고요. 또 당신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우리들의 팀원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당신의 팀에서 더 인력을 지원해달라. 이런 부분도 합의를 보기도 하고요. 과대는 업무를 정시에 맞춰야 하는 필요성과 부대표는 인력 보충에 대한 필요성을 근거로 서로 간에 이제 단기 인력 보충을 위한 절차를 합의하고 서로 협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들이 지향해야 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고요. 대체로 이 협력의 어떤 갈등 해결 방법은 서로가 윈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 협력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시나리오를 제가 좀 가져가 봤습니다. 한번 이 시나리오를 보고 어떤 게 경쟁이고 어떤 게 협력인지를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박명수와 이제 유재석을 제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봤는데요. 박명수는 ABC 회사의 대표이다. 최근 경영 실적 악화로 매출이 많이 감소된 상태에서 인원 감축이냐 임금 삭감이냐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상태래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노조위원장 유재석은 인원 감축과 임금 삭감 없이 이번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갈등 상황에서 경쟁은 뭐고 수용은 무엇인가를 한번 볼게요. 유재석은 해고 없는 임금을 동결하는 주장하는 게 이제 유재석의 경쟁이라는 방법이고요. 박명수는 감원과 임금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게 서로가 이제 경쟁이라는 어떤 갈등 해결 방법을 취했을 때는 이런 모습을 비춰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어떨까요? 유재석도 경쟁 상태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고 박명수도 경쟁의 어떤 모드에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이 갈등이 해결이 될까요?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죠. 네, 부딪힐 겁니다. 계속적으로 갈등은 더 심각해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경쟁을 취할 때는 누군가는 수용을 취하고 이렇게 좀 욕구를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어떤 갈등이 발생하는 욕구를 좀 먼저 서로 들어주고 또 먼저 이해해주고 또 충족시켜주고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유재석과 박명수가 수용이라는 갈등 방법을 취했을 때는 인원 감축과 임금을 삭감을 수용하는 거죠. 여기는 무해고 임금 동결하는 수용하고요. 회피는 그냥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안 나와요. 서로 안 나와요. 타협은 각각의 서로가 요구하는 건 적절하게 취해주고 협력은 정말 이상적으로 이제 교대 근무를 도입해서 서로가 이제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거죠. 예시가 좀 어려웠다면 좀 일반적인 상황으로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극장에서 젊은 이제 부부 유재석과 박명수가 함께 볼 영화 한 편을 고르고 있습니다. 유재석은 로맨틱 코미디를, 박명수는 액션 공포물을 보자고 의견을 제안했어요. 이 상태에서 경쟁은 유재석은 로맨틱 코미디를 보자고 주장을 하는 거죠. 박명수는 아니다, 액션 공포물을 보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상태라면 아마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유재석이 그래 알았어 액션 공포물을 먼저 보자라고 하면 갈등이 해결될 수 있어요. 또는 박명수가 로맨틱 코미디를 먼저 봅시다라고 하면 갈등이 해결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한쪽이 일부러 수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충족이나 만족이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협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그냥 양보해서 그냥 액션 공포물 로맨틱 코미디도 아닌 애니메이션을 보자라고 서로가 타협할 수 있고요. 가장 이상적인 어떤 방법은 한 번은 공포물, 한 번은 코미디를 관람하는 협의를 하면서 서로 협력이라는 갈등의 방법으로 이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이 모드 이론은 이 5가지 갈등 유형을 통해서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담긴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이론에서 보면 각 유형별 예스의 의미와 타협과 협력을 위한 필요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이렇게 경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 이 타인의 어떤 경쟁을 충분히 먼저 수용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의견을 더 이렇게 이제 듣고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의 어떤 욕구나 그리고 어떤 이제 충족하고자 하는 부분을 먼저 충족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너무 수용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 주장 없이 그냥 알았어 그래 난 다 너가 하는 대로 난 다 따를게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 수용이라는 갈등 해결 방법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이 수용만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뭔가 이렇게 내가 그 상대방한테 먼저 이렇게 하자라고 의견을 주장하고 유도해 준 다음에 상대방도 자신의 의견을 좀 주장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했던 경쟁 같은 경우에도요, 상대방이 너무 이렇게 경쟁의 방향으로 자기 주장만 해온다라고 하면 내가 적절하게 먼저 그 사람의 어떤 주장과 생각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어떤 자기 주장이 충분히 만족이 되면 그 다음에 내 의견도 이야기하고 이런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타협은 나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일부 수용되었으니까 yes. 또 협력은 나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모두 만족되었으니까 yes. 보통 우리가 이 경쟁과 수용과 회피 이 3가지가 어떤 경우에는 갈등을 해결하는데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들어주고 또 나의 생각도 이야기하고 또는 내가 먼저 나의 주장과 생각을 얘기하고 상대방이 자기의 주장을 얘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런 어떤 선호 어떤 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타협과 협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봤을 때 이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볼게요. 한 2가지 정도 시나리오만 더 예시를 한번 들어서 보겠습니다. 늦은 밤 집들이를 끝낸 주인 유재석은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고 싶었대요. 그래서 손님들에게 감사하다며 이젠 마무리를 하자고 조심스럽게 요청을 했는데 손님인 박명수가 분위기는 좋으니 좀 더 놀자며 술과 안주를 더 달라고 하는 이런 상황 때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상황 겪잖아요. 술집에서 내가 친구들과 함께 한잔하고 있는데 나는 집에 가려고 하는데 야 너 어디가 지금 시작했는데 막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하나의 갈등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타협과 협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협은 1시간 연장하고 술은 제공하지 않는 방법, 1시간 더 놀면서 대화를 하자고 하는 방법, 이런 부분이 타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가장 이상적인 협력은 오늘은 마감하고 내일 노래방 가기로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협력이라는 어떤 갈등 해결 방법을 취할 수 있겠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2 사람이 어디서 점심을 먹을 것인지 정하고 있는데 유재석은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체중 때문에 다이어트 중이어서 간단한 웰빙 식단을 가자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반면 고기를 좋아하는 박명수는 우리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몸보신을 위해서 오늘은 삼계탕을 먹자. 이런 상황 때 유재석과 박명수는 어떻게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타협이라는 방법은 채식 육류가 같이 있는 퓨전 식당을 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삼계탕집에서 새싹 비빔밥을 주문하거나 웰빙 식당에 가서 육류를 주문하는 이런 방법도 이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소 좀 애매한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이런 좀 막장 드라마긴 한데 한번 요 케이스도 한번 볼까요? 유재석과 박명수가 중요한 부부입니다. 잘 지내왔는데 남편 유재석의 건강 악화로 박명수가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유재석은 일정한 수입을 벌 수 없는 상태에 간병인까지 붙여줘야 되는 상황이 되어 박명수의 도움이 절실해졌는데 그러나 박명수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서 이혼을 요구하면서 서로 간의 감정의 골은 깊어만 가는 이런 어떤 상황 때 과연 이 둘이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타협과 협력의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타협은 잠시 별거와 일부 치료 비용을 요청을 하는 거죠. 네.
약간 우리 좀 헤어져 있자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치료 비용에 대한 요청도 어느 정도 하고 대신 일부 헤어져 있자는 부분이죠. 잠시 헤어지는 잠시 별거의 일부 치료 비용을 제공하는 것. 이 부분이 이런 상황을 그래도 좀 뭔가 무마할 수 있는 타협의 방법이 아닐까. 협력은 그동안의 인연과 자식들을 위해서 대화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 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상황을 우리 끊임없이 고민해보고 대화를 해보는 방법이 협력이 되겠죠. 협력의 방법은 참고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서로가 또 같이 나눠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네, 이런 어떤 갈등의 어떤 5가지의 모형을 보고 실제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는 협력의 방법을 어느 정도 현실에 타협을 했을 때의 방법에 대한 그 사례들을 좀 봤는데요. 실제 그 사람마다요, 이 5가지 갈등의 어떤 모형을 주로 많이 택하는 그 성격이 좀 달라요. 그 부분을 지금부터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경인여대에서 여러 이제 과목을 들으면서 MBTI라는 도구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어떤 학생들은 저희 학교 그 상담센터 가서 검사를 받은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MBTI의 그 16가지 유형이 존재를 하는데 그 16가지 유형을요, 네 가지 그룹으로 압축해서 분류하면 이렇게 4가지의 행동 유형으로 도출이 됩니다. 주도형, 분석형, 사교형, 수능형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공식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MBTI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ESTJ인지 INFP인지 INFJ인지 이런 4가지 코드의 조합에 따라서 나의 성격 유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혹시 내 MBTI 결과에서 E와 T가 같이 있다라고 하면 나는 이렇게 주도형에 가까운 사람이고요. 그리고 내 MBTI 결과가 I와 T가 같이 있다? 분석형의 어떤 행동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내 MBTI 결과에 E와 F가 있다? 나는 사교형의 행동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I와 F가 있다? 수능형의 뭔가를 잘 들어주고 받아들이는 그런 수능형의 행동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4가지로 압축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혹시 MBTI 검사를 아직 받아보지 않아서 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간략한 4가지 유형의 소개를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거를 추측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삶을 적극 주도하는 사람, 주도형입니다. 네, 이분들은요, 그 삼국지 인물을 치면 이 조조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조라는 인물이 삼국지에서 일단 자기 주장이 되게 강했고요. 그리고 사람을 인재를 채용할 때 굉장히 그 상대방의 능력이나 그리고 그 어떤 상대방의 어떤 언행일치를 주로 많이 봤다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행동파들이 많아요. 이 주도형들에는 현대 연예인들을 치면 이 4명의 인물, 한채영, 박진영, 그리고 싸이, 백종원 씨가 이 주도형의 성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굉장히 강한 행동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동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고 뭔가를 내가 질문을 하거나 제시를 했을 때 바로바로 그 사람한테 그 어떤 직접적인 행동의 피드백을 또 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많고요. 도전이나 경쟁을 또 은근히 즐기기도 합니다. 남들과 경쟁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만큼 모호한 거 싫어해요.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뭔가 의사결정을 명확하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현 상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딱 용기 있게 손을 들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바로 이런 주도형의 행동 경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도형들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할까,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혹시 여기 이 강의를 좀 듣고 계시는 학생들 중에서 내가 주도형이다라고 하면 내가 주로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도형은 주로 이런 모습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요? 나만 믿어, 나를 따르라, 약간 이런 모습들. 그래서 토론하기, 말보다는 행동이지, 신속 정확, 문제 제기, 이런 부분들이 이런 주도형의 삶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 생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들한테 약간 2% 부족한 점은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거나 배려하는 게 약간 늦게 올 수 있습니다. 자, 이 장면만 보면 우리 경쟁, 타협, 수용, 회피, 협력 이 5가지 갈등 모형 중에서 이 주도형은 본능적으로 어떤 갈등 해결 방법을 주로 취하려고 할까요? 네, 주로 경쟁이라는 갈등 방법을 취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이 사람의 어떤 성격마다 자주 내가 취하게 되는 갈등 모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타입 볼게요. 이제 분석형인데요. 이 분석형은 그 삼국지 인물을 치면 참모 같은 사람, 제갈량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주도형은 앞장서서 막 나를 따르라 이런 타입이라면 이 분석형은 약간 뒤로 물러나서 관찰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약간 이런 뭔가 그 간접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고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석형들은요, 약간 자기만큼 어떤 지적 수준이나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고 대화를 나누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려운 내용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부분에 특출난 두각을 발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현대 인물로 치면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 이제 내향성과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석형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형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할까? 확인해 보면요. 네. 아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지식, 분석하기, 나는 똑똑하다. 뭔가를 제대로 알아가고 이해하는 부분이 이 분석형한테 주로 많이 있던 생각의 비중이었습니다. 약간 2% 부족한 점은 뭐였을까요? 혹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석형 IT분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다양하게 교류를 맺는 거 어떻게 잘 하고 있으신가요? 아마 꽤 어색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걸 별로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분석형들은 너무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 그리고 너무 다양한 관계를 맺는 게 사실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분석형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5가지 어떤 갈등 모형의 방법 중에서 주로 어떤 방법을 많이 취할 것 같아요? 너무 상대방과 너무 막 이렇게 깊게 관계를 형성하는 게 아닌 적절한 어떤 적절한 그 선에서 서로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게 뭐죠? 네, 타협이라는 방법을 주로 취하는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 소개드릴 성격은 사교형입니다.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누려 하는 사람. 참고로 저는 저희 경인여대에서 강의할 때 저도 MBTI 검사를 하고 이 MBTI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학생들 중에 이 사교형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 때도 막 서로 막 옆에 친구하고 막 장난도 치고 떠들고 이런 학생들을 많이 보곤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뭐 제가 이 수업을 이끌어가는 데는 약간 고생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학생들이 되게 이제 이쁘기도 하고요. 그리고 되게 자연스럽게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교형의 그 삼국지의 대표 인물은 이 관우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관우가 의리와 정을 중시했던 인물, 관기를 중시했던 인물이거든요. 현대 인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강하늘 씨나 홍진영 씨나 유희열 씨 같은 분들이 이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교형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래서 이들은 협력주의적 어떤 접근을 주로 하는 편이고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우리 협력하자. 서운했던 거 다 이야기하고 우리 갈등을 풀어보자. 이런 방법을 주로 취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접촉해서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하고요. 왜냐하면 이들은 타인이 나라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도 타인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사교형들이 있으면 이들은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있는 그 어떤 모임이나 그룹은 항상 즐거워요. 재밌고. 왜냐하면 이들은 인간관계를 응집시키는 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교형들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할까를 살펴보면 이런 부분이 아닐까요? 우리 함께해요. 즐거움, 대화, 다지다는 인간관계, 친구. 뭔가 사람들과 함께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교류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 이 사교형 사람들의 가장 삶의 큰 비중이 아니었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약간 2% 부족한 점은 뭐였을까요? 원인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약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워낙 또 관계를 중요시하고 감성적인 면이 많다 보니까 욱하는 다혈질적인 면도 있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생각을 깊게 하지 못하고 너무 앞장서서 섣불리 판단하거나 섣불리 행동한다는 부분이 이 유형한테 있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형을 볼게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는 사람, 수능형입니다. 네, 이 수능형에는 유비라는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그 이제 삼국지의 이제 인물로 치면 유비가 대표적인 수능형에 해당하는 사람인데요. 유비라는 인물을 여러분들이 삼국지를 한 번에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조조와 좀 달라요. 조조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뭔가 주로 이렇게 타인한테 나의 의견을 표출하는 편인데 유비는 주로 타인의 의견을 듣는 편이죠. 네, 이런 어떤 방법이 좀 다르죠. 해서 이들은 평화주의적 방법을 주로 택하는 편이고요. 갈등 해결을 위해서요. 현대적 인물을 치면 이렇게 유재석, 한석규, 려원 그리고 민효린이라는 어떤 이제 연예인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능형들은요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을 이제 제일 싫어해요. 네, 제일 힘들어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갈등을 주로 회피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냥 내가 있는 그 모임에서 어떤 친구와 어떤 친구가 다투는 그 장면에 내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그런 갈등을 겪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상황을 떠나거나 그냥 잠을 자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이들은 조화를 이룬 환경에서 자신의 영향을 발휘하기 때문인데요. 사람을 상대할 때, 사람과 관계를 형성할 때 그 사람의 진심이나 진정성, 그 사람의 어떤 인간성을 굉장히 많이 보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타인의 어떤 진심, 진정성, 상대방의 감정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들어주고 수용하는 부분도 또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수능형들의 삶에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할까 비중을 살펴보면 이런 부분이 아닐까요? 갈등이 너무 싫어요. 네, 나의 감정. 이 수능형 나의 감정 되게 중요하거든요. 경청, 조화, 헌신, 봉사, 공감하기, 감성적 배려. 이런 부분이 이런 수능형의 삶에서 가장 큰 비중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약간 2% 부족한 점은 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약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 수능형들이 성격적으로 가장 많이 취하게 되는 갈등 관리 방법은 무엇일까요? 경쟁, 타협, 회피, 협력, 수용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방법을 가장 많이 취하게 될까요? 보통 수용하거나 회피하거나 이 2가지 방법을 가장 많이 취하게 되는 성격이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은 이 타입들은 경쟁이라는 방법은 별로 그렇게 많이 취하지 않는 편이다 라는 부분으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보면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경쟁, 협력, 타협, 회피, 수용이라는 5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쟁이라는 갈등 관리 방법을 취하는 가장 높은 확률로 있는 그 성격은 주도형. 그리고 사교형들은 주로 협력이라는 방법을 많이 취하려고 하더라. 분석형들은 타협이라는 방법을 많이 내가 활용하려고 하고 수능형들은 회피나 수용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더라. 이런 패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상대방의 성격만 알아도 그 사람의 욕구가 무엇인지 알고 내가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내가 충분하게 내가 잘 수용하고 또 내가 들어줄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이 도표로 보면. 네.
네, 이렇게 이 행동 유형을 우리가 좀 주도형, 분석형, 수능형, 사교형 이렇게 부르는 게 어떤 경우에는 좀 딱딱할 수 있어서 동물 별명으로 표현해 보자면 주도형은 사자형, 그리고 저희 사교형은 돌고래형, 그리고 수능형은 강아지형, 그리고 저희 분석형은 비버형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발생하는 갈등을 다루고 갈등을 관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오늘의 특강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갈등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땡땡과 땡땡을 우리가 잘 다뤄야 돼요. 이 땡땡과 땡땡은 뭘까요? 네, 바로 상황과 성격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갈등 상황에 접했을 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나와 너가 뭔가 심각한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둘은 지금 어떤 상황이지? 우리는 지금 경쟁하고 있나? 아니면 서로 회피하고 있나? 이런 어떤 상황을 파악하는 첫 번째. 그리고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의 성격, 상대방의 성격, 너의 성격은 어떠하고 나의 성격은 어떠하지? 이 성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그 퀴즈를 한번 잘 내볼게요. 보편적으로는요, 어떤 그 상황마다 자주 처하게 되는 갈등 관리 방법이 있어요. 네, 보통 가사와 노동을 분담해야 될 시. 아주 일반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는 협력과 타협이라는 이제 갈등을 우리가 어떤 갈등 해결 방법을 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일시적으로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 경우는 일시적인 회피와 협력. 네. 타회사와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한 경우는 경쟁이라는 방법을 우리가 많이 취하게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국가 간 협상의 경우는 타협이나 협력의 방법을 취하게 될 확률이 높고, 보다 전체 상황을 보고 있는 상사의 지시를 받는 경우는 수용이라는 방법을 취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현재 있는 이 갈등 상황이 보통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상대방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성격, 실익, 입장 세 가지를 같이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잖아요. 이 양파 분석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까지는 너무 복잡해지니까 여러분들께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의 입장,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입장에 취해 있기 때문에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파악하고, 그리고 사실 그 사람의 속마음은 어떠한가, 그 사람의 성격에 따른 실제 속마음은 어떠한가,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이 두 가지도 복잡하다? 그러면 그냥 가장 이 가운데 중심 핵의 어떤 위치에 있는 이 상대방의 성격이 어떠한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충분히 그런 갈등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설명드렸던 네 가지의 행동 유형을 보면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각각의 유형이 추구하는 삶과 핵심 강점과, 그리고 어떤 좋아하는 칭찬 방법들이 있고요. 그들이 기피하는 기피하는 부분과 약점 등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항상 갈등을 다룰 때는 내가 지금 당장 약간 내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네, 내가 내 감정에 지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는데 몇 가지 오해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감정을 억제하는 것은 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왜 감정을 참아요? 그냥 감정은 자연스럽게 내 감정은 내가 그냥 표현을 해야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오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며 차분하게 얘기하는 것은 더 지위가 낮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는 오해가 있고요. 소리를 질러서라도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실수할 수 있는 오해예요. 모든 일이 내 주장대로 진행되어야 이기는 것이며 감정을 억제하는 것은 지는 것이다 라는 것도 한 가지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다스린다는 거에 진실된 내용은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의미예요. 평정심을 유지하려면 분노나 불안, 우울 같은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요. 감정을 다스리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생산적인 행동을 취하는 근간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런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성격인가, 내가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성격이 주도형이네. 그럼 주로 뭔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겠구나. 어떤 경우는 주로 막 화가 많이 나거나 분노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고요. 이런 특성들을 알면 내가 나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적대적인 청중들과 마주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발표를 망치고 말 거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진심을 말하면서, 네, 여러분들이 저의 발표를 싫어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진심을 이야기하면서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오히려 이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5가지 이 절차를 보면요. 먼저 내가 갈등이 발생했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이 장면에서 이 대화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은 이 갈등이 일어나는 이 상황을 분석하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상대방의 성격에 따른 심리적 욕구를 파악해야 돼요. 상대방이 주도형이면 저 사람은 자기 주장에 강한 사람이구나. 먼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많겠다. 또 상대방이 수능형이다. 저 사람은 갈등이 싫어서 일단 이 자리를 피하고 싶겠구나. 이런 어떤 상대방의 성격에 따른 심리적 욕구를 파악하는 게 3번째 단계이고요. 4번째 단계는 합의점을 도출하고 마지막에는 실행하는 단계예요. 네, 이렇게 우리가 갈등을 해결할 때 이런 도표를 다 종이에 적어 놓을 수 없겠지만 머릿속으로는 한번 잘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성격이고, 내가 기피하는 건 무엇이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지? 그리고 상대방의 성격과 상대방의 기피하는 부분 가치, 상대방을 칭찬하는 방법은 무엇이지? 이런 것들을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잘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보면 나는 나의 성격은 사교형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피하는 거는 무시받거나 차별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장 추구하는 가치는 즐거움과 관계입니다. 네. 근데 내가 이런 가치를 이제 무시당했을 때, 차별당했을 때 나는 가장 힘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 내가 내 감정을 어느 정도 다스리는 데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의 성격 볼까요? 이 상대방의 성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자형이라고 주도형입니다. 주도형인데 이 주도형은 가장 기피하는 게 나한테 명령하거나 나를 방해하는 거. 그리고 이 주도형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영향력, 힘. 네. 그리고 칭찬 방법은 이들의 어떤 목표 지향적인 부분을 칭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대방의 성격이 주도형일 때 주도형이 자기 주장을 강하게 막 주장을 해요. 그러면 충분히 그런 어떤 주도형의 자기 주장성을 먼저 수용을 해주고, 충분히 수용을 해줬다 싶었을 때 그 다음에 나도 상대방한테 나의 어떤 적절한 주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2가지를 적절하게 취해보면 그 방법은 타협이 될 수 있거든요. 네, 해서 이런 어떤 주도형과 서로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내가 적절하게 이 주도형의 자기 주장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나도 적절하게 내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타협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떠올려 볼 수 있다고 하면 그래도 원활하게 이 상황과 상대방의 성격에 따라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상대방이 경쟁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자기 주장을 충분히 들어줘요. 상대방이. 수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어떤 상대방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나도 나의 주장을 이야기를 해요. 나의 주장을 얘기했을 때 상대방은 수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는 상대방이 경쟁, 회피, 수용일 때 상대방을 타협 또는 협력으로 이렇게 끌고 올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황을 파악하고 상대방이
성격에 따라서 어떤 갈등 유형을 택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타협과 협력으로 끌어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오늘 특강을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께서 또 궁금하신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는 저의 MBTI 성격을 아직 잘 모르는데요. 그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저 어떤 유형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제 그런 경우 또 현재 제가 친구와 또는 뭐 연인과 잦은 갈등과 다툼을 겪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이런 두 번째 어떤 여러분들의 그 니즈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 경인여대에 진로심리상담센터가 있습니다. 네, 장소 네, 봉화관에 이제 위치해 있고요. 그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전화로 문의를 해주셔도 되고요. 직접 방문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성격이 궁금하다 또는 나는 어떤 관계 갈등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 학교의 진로심리상담센터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이제 권유를 드립니다. 네, 해서 오늘의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효과적인 갈등 관리를 위한 3C 전략이라고 저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3개의 C가 붙어서 3C 전략인데요. 첫 번째 C, 네, 현재 갈등이 어떤 갈등 유형에 속하는지 상황을 분석하라. 여러분들이 현재 놓여있는 이 갈등 상황이 우리 둘은 서로 경쟁하고 있는지 아니면 서로가 회피하고 있는지 아니면 서로가 수용만 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런 어떤 상황을 먼저 분석하고 두 번째는 네, 캐릭터 상대방의 성격을 파악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떤 성격이고 그 성격에 따라서 어떤 갈등 해결 방법을 더 주장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컨트롤이에요. 네, 갈등 유형과 성격 유형에 맞게 나의 성향을 좀 잘 조절하면서 상대방의 성격이나 갈등 유형을 잘 수용을 하고 상대방을 타협과 협력으로 끌어오는 거. 네, 이런 세 가지의 C를, 이 3C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다룰 줄 알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갈등은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갈등은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은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투는 갈등이 아닌 다루는 갈등을 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길 바라면서요.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